그 다음에 제우스에 대한 두고두고 계속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헤라는 제우스의 태어나기는 먼저 태어나기 때문에 누나이긴 하지만 크로노스 뱃속에 있다가 튀어나왔잖아요. 그래서 동생뻘로 이제 치고 그 다음에 제우스의 부인이 됩니다. 두 번째 부인이 되는데 본부인이 되죠. 그래서 헤라를 상징할 때 항상 표현하는 말은 백옥 같은 피부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이 헤라와 이 제우스 사이에 이제 부가의 부인이 되고, 제우스와 이 헤라 사이에는 헤파이스토스와 아레스라는 두 신이 태어납니다. 헤파이스토스는 대장장이 신이고 아레스는 전쟁의 신이 되죠. 헤라에 얽힌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헤라 하면 이제 제우스의 본부이기도 하지만 이 발칸반도의 남쪽이 그리스 땅인데 그 중에 이 펠로폰네소스 반도의 동남부에 나우플리온이라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 카나토스의 샘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카나토스의 샘에서 목욕을 하면 어떤 사람은 다 다시 처녀로 돌아온다고. 그래서 이 헤라가 매일 제우스와 관계를 하고 나서 이 나우플리온의 카나토스 샘에서 목욕을 한다. 그럼 매일 새벽마다 이제 다시 처녀로 돌아간다는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화가 있고, 그 다음에 레토라는 여신은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의 여신인데, 레토가하고 제우스가 레토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자식이 이 아폴론과 아르테미스입니다. 그다음 이오하고 바람을 피워서 이제 또 자손들이 태어나고, 이제 세멜레라는 여인이 사람입니다. 사람과 관계를 해서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태어났고요. 알크메네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헤라클레스가 태어났고, 등등 제우스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토라는 여신을 제우스가 좋아해서 이제 레토가 임신을 했어요. 그런데 신탁에 의하면 이 레토가 태양의 신과, 즉 태양의 신 아폴론과 달의 신인 아르테미스를 태어나게 한다는 그런 신탁을 받았습니다. 근데 헤라는 헤파이스토스 대장장의 신과 그 다음에 전쟁의 신 아레스, 요 신보다는 태양의 신과 달의 신이 훨씬 더 위대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헤라는 자기가 낳은 자식들보다 레토가 낳은 자식들이 더 위대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레토가 출산하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해산을 허락하는 땅은 영원히 불모지로 만들겠다고 협박을 하죠. 그래서 레토가 아기 낳을 때를 못 찾아서 방랑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레토가 묘안을 짜낸 것이, 내가 해산할 수 있는 그 장소를 마련해주면 그 땅에 영광을 주겠다라고 이제 거꾸로 이제 제안을 합니다. 그래도 이제 헤라가 더 무서우니까 누구도 어떤 땅도 이제 나서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델로스 섬이라는 게 있었는데, 델로스 섬은 이제 떠다니는 섬입니다. 그냥 어디 정착 못하고 그 불모지고. 그러니까 이 델로스 섬은 이미 이 섬 자체가 불모지이기 때문에 헤라의 저주를 받아서 불모지로 변해봐야 워낙에 자기 불모지니까 더 손해볼 게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레토가 해산할 장소로서 자기 땅에 와라, 그렇게 해서 이 델포이가 이제 그 땅을 내줍니다. 근데 이제 레토가 델로스 섬에 갔는데 이제 헤라가 또 해산을 관장하는 신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제우스가 개입을 했고, 그래서 레토가 아이를 낳았는데 태양의 신인 아폴론 신과 달의 신인 아르테미스를 낳았습니다. 델로스 섬은 어디 있냐면 이 에게의 가운데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섬이 나중에 고전기 그리스의 영화 300 보셨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페르시아하고 아테네, 스파르타하고 싸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테네가 이 그리스 세계의 정권을 잡았을 때 이 델로스 동맹이라는 걸 맺습니다. 그래서 모든 금고를 델로스에 둬서 그 돈을 아테네가 다 착취해갔죠. 그래서 그 금고 역할을 했던 게 이 델로스 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굉장히 문화가 발전하고 상업도 발전하는 그런 섬이 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고, 신화적으로는 헤라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레토가 아폴로가 아르테미스를 이 델로스 섬에서 낳았다는 그겁니다. 헤라를 상징하는 동물은 공작새입니다. 왜 헤라를 상징하는 동물이 공작새로 됐는지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보면 이제 요정이 있는데 이 요정이 이오라는 요정입니다.
근데 이건 사람 얼굴로 보고 이렇게 키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그림으로 보이지만 이거 손입니다. 이거 뭐냐면 이 이오라는 요정을 제우스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사랑을 해야 되는데 헤라의 감시가 워낙 심하니까 이 제우스가 구름으로 변하고 나서 이오와 사랑을 나눕니다. 그래서 맑은 하늘에 구름이 맡긴 거를 보고 헤라가 이상하게 생각을 한 거죠. 보니까 좀 분명히 제우스가 이 연막을 치고 이제 바람을 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이오 앞에 그리고 이오와 제우스 앞에 이제 헤라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순간 이제 제우스가 아차 싶어서 이오를 이제 암소로 변하게 만들죠. 그래서 헤라가 이제 모른 척하고 당신 여기서 뭐 하고 있어요 하니까 이 암소가 너무 예뻐서 내가 그냥 구경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헤라가 다 알고 있었죠. 뭐 다 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래요 그러면 그 암소를 나한테 주세요 해서 이제 암소를 찾아. 제우스는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걸 알고 주기 싫었지만 이제 헤라한테 혼날까봐 이제 암소를 주겠다고 그러죠. 헤라는 이오가 이 암소를 변했다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우스가 이제 간 사이에 이 암소를 꼼짝 못하게 이제 잡아두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또 이 암소하고 즉 이오하고 제우스하고 바람을 피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취한 것이 이 아르고스라는 이제 헤라의 부하인데 눈이 100개가 달린 이제 괴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눈이 100개 달린 이 아르고스를 시켜서 이 암소로 변한 이오를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눈이 100개니까 어떤 눈은 잠들고 어떤 눈은 잠들어도 어떤 눈은 뜨고 있지 않겠어요? 항상 감시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우스가 보기에는 이 이오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붙들어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모자에 날개가 달린 신은 누구겠어요? 헤르메스가 되겠죠. 그래서 제우스가 자기의 부하 이제 아들이기도 합니다. 헤르메스가. 그래서 헤르메스를 시켜서 이 아르고스를 죽이고 얘를 풀어주라고 이제 명령을 하죠. 그래서 아르고스를 헤르메스가 죽이고 나서 이오를 풀어줍니다. 그 뒷이야기 또 나중에 제가 하고요. 그래서 아르고스가 죽으니까 헤라가 엄청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아르고스 몸에 붙어있던 눈을 전부 떼어서 새에게 붙여줬는데 그 새가 바로 이제 공작새입니다. 그래서 공작새의 이 꼬리에 붙은 이 눈은 결국 남편의 바람 피우는 걸 감시하려고 이제 된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헤라를 상징하는 새는 공작새다. 그리고 독수리가 있죠. 독수리가 이제 헤라의 눈치를, 공작새 눈치를 맨날 본다 이렇게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제우스는 이제 세멜레라는 여인하고 이제 사랑을 하게 됐어요. 세멜레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인가에 대해서는 나중에 제가 말씀 또 드릴 거고요. 또 이제 매번 사랑을 나누는데 그걸 이제 헤라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이제 세멜레에게 복수를 해야겠는데 이 남편이 제우스한테 대들지는 못하고 그 대신 이 세멜레를 혼내줘야겠다. 그래서 이 헤라의 특징이 뭐냐면 바람 피우는 남편인 제우스를 혼내지는 못하고 그 상대편인 여인이나 여신만을 혼내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멜레를 혼내줘야 되는데 어떻게 혼내주니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생각을 짜냈죠. 그래서 이 헤라는 이 세멜레의 유모인 베로이아라는 여인으로 변장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멜레에게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멜레는 공주거든요. 그래서 공주님이 사랑하는 밤마다 와서 사랑하는 그 상대편이 진짜 제우스 신이 맞느냐, 실제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하고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세멜레는 실제 이 제우스를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신이 직접 사람한테 그 모습을 보이면 그 열기 때문에 사람을 죽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우스는 변장을 해서 나타나는 건 실제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세멜레는 그런 사실도 모르고 진짜 밤마다 나타나는 신이 제우스인 걸 자기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 유모의 말을 듣고. 그래서 베로이아가 세멜레에게 이야기하기를 그러면 진짜 모습을 보여달라고 좀 이야기해봐라. 그렇게 이제 죽입니다. 그러니까 세멜레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밤에 이제 제우스가 오니까 세멜레가 제우스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 여보 당신 뭐 내 소원을 하나 들어줄 수 있겠어요? 하면서 이제 물어보죠. 그러니까 세멜레를 너무 기워한 이 제우스가 그래 그러면 내가 소원 하나 들어주지 하면서 스틱스 강에 맹세를 합니다. 스틱스 강은 이제 죽음의 강이긴 하지만
죽음의 강인데 그 강에 맹세를 하면 어떤 신도 약속을 번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우스에게서 약속을 받아내고, 그래서 세멜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우스에게 그럼 당신의 본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제우스는 아차 싶은 거죠. 이건 헤라의 눈과 넘어간 거다. 하지만 스틱스 강에 맹세를 한 이상 제우스는 그 말을 번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뜨거운 열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세멜레는 불에 타서 죽습니다. 또 다른 그림이에요. 세멜레는 불에 타서 죽는 거죠. 그런데 이때 세멜레는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멜레는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었지만 이 제우스는 자기의 아이, 즉 세멜레 뱃속에 있는 자기 아이를 꺼냅니다. 꺼내서 자기 오른쪽 허벅지에 넣고 이제 키우죠. 거기서 태어난 신이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입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태어나니까 또 헤라의 저주를 받아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기 자식이. 그래서 이 자기 부하이자 이제 전령의 신인 헤르메스, 날개 달린 모자죠. 헤르메스를 시켜서 디오니소스를 멀리 보내서 키우라고 합니다. 나중에 성장해서 돌아옵니다. 그다음 또 헤라와 얽힌 또 이야기 중에 하나, 제우스가 이 알크메네라는 여인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왜 이 여인을 택했냐면 워낙 제우스가 할 일이 많아요. 이 세상 일도 다 관장해야 되고 바람도 피워도 씨도 뿌려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은데 이 많은 업무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만큼 위대한 사람을 하나, 자식을 하나 키워야겠다라고 했는데, 그걸 사람이 이제 알크메네 뱃속에서 태어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알크메네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분 좋은 나머지 이 알크메네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나를 대신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주변 자랑하고 다닙니다. 그걸 자랑하고 나니까 그 소식을 헤라가 들었죠. 근데 이제 이 알크메네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훌륭한 인물이 되려면 이제 그 해에 제일 먼저 일찍 태어나야 돼요. 태어난 해예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헤라가 이 알크메네의 사촌이 태어나는 걸 먼저 주장하고, 그 다음에 이 알크메네가 헤라클레스를, 그 아이를 태어난 걸 늦춰버립니다. 그러니까 헤라클레스는 뒤늦게 태어났고, 먼저 태어난 이제 에우리스테우스라는 사촌이 이 테베의 왕이 되고, 나중에 헤라클레스는 그 에우리스테우스의 12과업을 행해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헤라의 저주 때문에 왕이 되지 못하고 이제 그 수발을 들게 되는 그런 운명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또 태어나니까 헤라가 이 헤라클레스를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뱀 독사를 보내서 이 헤라클레스를 죽이려고 했는데 헤라클레스가 이 독사를 한 손에 그냥 쥐어서 목졸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헤라와 헤라클레스 사이에 이런 악연이 시작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헤라하고 연관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트로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오겠지만, 이제 트로이 전쟁의 원인이 되는 게 뭐냐면 아킬레우스의 어머니인 테티스와 아버지 펠레우스 사이 결혼식장에 이제 많은 신들이 초대가 됐는데 그 중에 이 불화의 여신이 초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화의 여신이 화가 났죠. 근데 그래서 화가 난 대신 쇼를 거치고 있는 이 여신이 헤라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